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글 이정렬입니다. 오늘 6월 2일 7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뭐 급등이라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긴 좀 하지만 오늘 5% 가량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전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시장에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일 저점들을 버텨줬어요. 일단 버텨주고 외국인들 눈치 보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또 환율도 반등이 좀 살짝 나와가지고 외국인들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확대가 됐어요. 얘네들이 오늘 조금만 덜 팔아줬어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사실 차익 실현, 단순 차익 실현 정도 물량 소화했다, 차익 실현을 매물을 정리를 했다, 이 정도로도 넘어갈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 오늘 대한전선에서 좀 매수하는 모습들 확대가 되고 있고, 연기금은 얘네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 엄청나죠. 연기금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이전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기간도 물량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개인은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감으로써 조금 이 물량들을 좀 시장에 던졌습니다.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대한전선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에서 의견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의견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비중이 여기 높은 평균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확인을 하고 또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거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셨다, 조금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조정받으면은 난 여기에서 평균 단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조금 살짝 줄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내 평균 단가가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내 평균 단가가 21,000원 이하다, 21,000원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000원까지 올지, 21,000원까지 올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탈을 한다 2,200원, 2,200원을 이탈하고 여기 추세를 좀 이탈하고 21선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저는 비중 축소를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22,200원 이탈을 하면은 비중 조금 축소를 시켜서 하단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2,100원 이하로 가격이 좀 올지 안 올지는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적어도 2,000원 이하이신 분들은 굳이 지금 비중을 정리할 때는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지금은 리스크 관리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잖아요. 2,000원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하는 걸, 여기 이탈하는 거 1차, 2차, 3차 순차적으로 이탈하는 걸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줄여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주가 평균 단가에 따라서는 전략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낮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 되는 것들이고, 높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자, 대한전선이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이게 약간 테마적인 성격일 띠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 근데 또 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테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크라이나 재건해가지고 분명 긍정적인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을 재건을 공격적으로 당장 할 수 있을까? 제가 글쎄요,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통신선, 그리고 전력 케이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들이니까 전력, 이런 대한전선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테마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든 간에 알고만 있자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은 재건을 하기 위해서 또 실적이 증가가 되긴 하겠죠. 장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알고만 있자라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풍력, 태양광, 원전, 그리고 통신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풍력은 지금 해저 케이블, 테이블은 뭐 태양광은 뭐 솔라인이라 해가지고 솔라인 케이블, 직류 케이블, 원전은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통신은 뭐 통신 케이블. 이 전력선이 전선이잖아요. 전선.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주가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수소도 이제 수소 발전소하고 연료전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에는 전선이 필요합니다. 전선이 필요해요. 이거를 이제 뭐 태양광처럼 풍력처럼 해저 케이블은 아니겠지만 뭐 태양광 이 케이블처럼 이게 또 케이블 전선이 필요한 것들이 되겠죠. 지금은 미국 수주에 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수주 잔고에 계속 남아있고 잔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유럽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일본 유럽 쪽에 특히 풍력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태양광도 유럽이랑 일본은 지붕형 태양광들 설치를 의무화를 하겠다. 그만큼 이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선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풍력도 공격적으로 이제 계속 유럽의 전 국가들이 앞다퉈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폭력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한다. 증설을 계속 이제 해가지고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 러시아에 대한 원유 의존도, 가스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으로 대체를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또 수소예요. 결국에는 수소로 가요. 얘네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한 전력을 가지고 수소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청정 수소로. 자, 그렇게 되면은 풍력, 태양광, 해저 케이블, 뭐 이 직류 케이블, 수소 발전소 연료전지까지 계속 전선에 대한 수요는 장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들, 유상증자를 하고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배당락, 권리락, 유상증자, 제가 이때 계속 브리핑을 드리긴 했었는데 제가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장기적인 단기가 아니라 장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분기 보고서에서도 지금 분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수주 상황들 계속 보면은 자, 여기에 매출 잔고가 수주 잔고가 계속 1조 이상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사업 보고서도 있었고 또 이전에도 사업 보고서 그 이전에 분기 보고서도 있는데 자, 분기 보고서 여기 있죠. 자, 분기 보고서 여기서도 보면은 수주에 대한 상황 뭐 이걸 계속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어디 있죠? 수주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 쭉 밑에 내려다 보면은 1조 지난 2021년 11월에 나온 이제 이 분기 보고서입니다. 1조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22년도 3월에 나온 분기 보고서, 사업 반기 보고서예요. 수주 상황들 보면은 당시에 2021년 말, 그러니까 이게 2021년 3분기, 2021년 말 수주 잔고가 1조, 여기도 1조, 그리고 여기도 1조 2천. 기납품은 좀 줄었어요. 납품한 금액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수주 잔고가 계속 똑같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2조 납품하고 1조 남고, 그리고 1조 4천 납품하고 1조 남고, 뭐 6천 납품하고 1조 2천 남고, 비슷한 수준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준은 계속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줄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풍력, 에너지, 수소, 원전까지 다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좀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하는 바로는 100억 원 수준, 못해도 120억 정도는 나와주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100억 원으로 치면은 각자 이제 100억 원 수준들이다라고 쳤을 때 400억 수준이 되잖아요. 4분기 하면은 400억 수준. 400억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500억, 300억, 400억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00억들.
그러면 EPS가 증가가 되면서 주가도 좀 기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별도로 나왔을 때 52억이 나왔으니까 이전에 133억, 200억, 150억, 200억 큰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별도로 연결이랑. 그래서 별도가 50억이 나오면서 이번에 50억밖에 나오지 않은가 보다. 제 개인적인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연결 실적 발표하는 거 딱 보니까 확정 신고하면 이제 별도는 잠정 실적이에요. 별도는 잠정 실적, 연결은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확정 실적 발표하는 거 딱 보니까 이번엔 꽤 차이가 많이 났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이게 실적들이 더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떨어지는 것보다 증가될 가능성들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400억 원 그 이상 한 500억 원, 600억 원 정도 수준까지도 예측을 좀 공격적으로는 600억 원 이상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문제는 이제 납품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납품 이제 캐파 문제인 것 같아요. 공장을 당진 공장으로 좀 이전도 시키고 미국에도 생산법인을 이제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사우디 쪽에도 공장 건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장 이제 공장 건설하겠습니다 하고 하루 아침에 내가 오늘 얘기해가지고 다음 달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시험 가동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물량 납품하고 하는 데까지 제품을 만들어 뽑아내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뭐 한 2, 3분기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가 반영되는 것까지 2, 3분기. 자, 근데 지금 캐파 확보되어 있는 캐파를 가지고 납품을 어떻게 당진 공장으로 좀 이동을 한 것들도 이번에 기납품액이 6천억 원 가량으로 좀 줄었잖아요. 이전에는 2조까지 납품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6천억으로 줄었어요. 당진 공장으로 좀 이동하는 것들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진 공장으로 이동을 했던 것들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2조 그 이상도 납품을 하면서 수주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업 매출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 업사이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2,000원 이하이신 분들, 물론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나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2,100원 이상이신 분들은 2,200원, 2,100원, 2,000원 이 구간들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 평균 단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은 뭐 수익금 포함해가지고 매수를 해도 무방한 수준들이긴 합니다. 근데 2,000원 이하이신 분들은 지금 이제 비중을 좀 정리를 하기는 조금 아까워요. 불타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닌 이상. 근데 평균 단가가 내가 2,400원, 뭐 2,200원 이상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1선 지켜보시면서 여기 이 추세선 한번 그어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리서치방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종목들 좋다, 뭐 대한전선처럼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리포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거는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인데 이 방에 오시면은 분명히 안목도 넓어지실 거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연락 한번 주시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따로 이제 돈을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전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